네, 그럼 먼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신동훈입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인식 교육 차원에서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세이브 칠드런에서 만드는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발표하는 것과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이와 같이 크게 관심 갖기, 탐구하기, 이해하기, 참여하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평가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프로그램도 관심 갖기, 즉 어떤 감정적인 공유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유치원 사례 되게 유치원일 경우에는 이런 사례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아주 어린이도 아니고 더 어린 유치원 학생들을 보니까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만드는 기후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백학조 사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사실 그 폭설 때문에 이 자리에 늦을 뻔했습니다. 아마 11월 달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를 굉장히 많이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60년대생보다는 2000년생 우리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심각하게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성과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동초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환경 수업을 함으로 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례를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 사례는 특히 더 주목할 만한데요. 많은 사립학교에 있는 그 사용되지 않는 태블릿을 다 일일이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또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에 재활용 측면에서 충전하고 또 보내서 재배치를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본 걸로 봤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세이브 더 칠드런 전북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LG 헬로비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기업의 본래적인 가치를 넘어서 ESG라고 요즘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뜻깊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방향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면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굉장히 확산하고 또 지금처럼 홍보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폭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기후가 변화로 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또 요 며칠 전에 보면 스페인에서 또 많은 홍수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 사상자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제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상기후 경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의 확산 이런 것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 난민 시대에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또 유아들이 더욱더 많은 이상 기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적용할 기회도 가능성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안팎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기후위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 반영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학교 안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안만으로는 어렵고 학교 바깥에서 있는 이런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또는 다양한 기업들이 연관해서 같이 뭔가 조화롭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이런 성과물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지금처럼 홍보도 하고 또 다양한 기관이나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전파돼서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우수 사례로 살펴본 이제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재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목동중학교 박윤민 아동이 아동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의견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대표로 전해줄 예정인데요. 네, 박윤민 아동이 전달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 7월에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했던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회담을 통해서 모인 아동 67명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박윤민 아동 토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윤민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지난 7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개최했던 기후회담에서 나온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열린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회담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67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기후위기의 피해와 영향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회담에서 논의된 아동 청소년이 바라는 기후위기 교육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희망하는 기후위기 교육 방향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1번 기후위기 교육 확대, 2번 기후위기 교육 방식의 다양화, 3번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4번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교육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2024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기후위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74.7%가 기후위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교육받은 시간은 84.2%가 연 1에서 5시간이라고 답해 단기간의 교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도 절반이 못 미치는 43.3%만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교육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단 19.6%만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 교육의 질적인 변화도 있지만 교육의 절대적인 양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최소 2달에 한 번씩 정규 교과 과정의 기후위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교육 주기 등은 전문가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면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 교육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는 현행 기후위기 교육이 아동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기후위기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의 환경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영국,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이론 수업 대신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실습 위주의 환경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7세부터 환경교육을 시작한다고 하고 모든 과목에서 환경 문제를 조금씩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환경 관련 직업체험, 플로깅, 나무 심기 등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조깅을 하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미리 준비한 봉지 안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활동인 플로깅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와 교사를 초청한 정기적인 특강과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와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자료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도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아동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전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도입과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 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에 있으며 교사가 기후변화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중 기후변화 전문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9월 24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165명의 교사 중 환경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단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의 깊이와 일관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환경교사 양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사에게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문 연수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환경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로 미국의 Teach the Future라는 단체는 기후변화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미래에 도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Teach the Future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후변화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최신 기후 변화 과학 지식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후 대응 방안을 교수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기후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환경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제를 다루므로 교육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행동 변화와 실생활 적용을 목표로 삼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과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기후위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참여형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최신 기후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아동입니다. 환경교육 방안을 논의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속가능한 교육이 그 해결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안한 방안들이 실천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의 해결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민 아동 토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회담에 참여했었는데요. 박윤민 아동의 발표처럼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아동들의 의견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 생태교육원의 정대수 원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우포 생태교육원에 있는 정대수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스 헌법 제1조를 바꾸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할 때 에어컨 안 틀어줘서 유명해진 나라, 왜 손님이 왔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줬을까? 프랑스는 헌법 제1조를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으로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상원과 국민투표에는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라고 바꿔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 시대를 선언을 했고요. 2020년 전국에 있는 교육감님들은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아동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바로 생존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코로나가 오면 또 학교를 멈춰야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교육감님들께서 비상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교육을 꿈꾸면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생태전환교육이고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은 지구 생태시민교육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구 생태시민교육을 양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각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교육에 지속가능 교육을 더해서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더한 지구 생태시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태전환일까요? 환경교육도 아니고 지속가능 교육도 아니고 왜 전환이어야 할까? 왜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을 기존의 교육부는 기존의 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변혁을 강조한다라고 했고 기후변화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포괄한다라고 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 기후위기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기후소송과 결석 시위입니다. 이 친구들의 기후위기는 방가는 위헌이라는 기후소송과 결석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 교육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IPCC 6차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기후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이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리더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생태 전환 교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이 바로 생태 전환 교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서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인권선을 했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기후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국 몬태나주 법원에서 청소년 소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기후 소송에 승리를 하고 올해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첫 기후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송 승리 판결은 끝이 아니라 기후 대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은 변해도 기후 변화는 안 된다라는 표처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기후위기 교육이 가야 할까요? 바로 기후 행동과 사회 변화, 사회 변혁으로서 기후 위기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 클라이밋 액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SDGs 13번으로 전 세계 표준 교육으로 기후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교육은 기후 행동 중심으로 많이 재편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축복 같은 선물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코로나도 축복 같은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슬기롭게 극복했고, 우리 기후위기를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충격과 떨림이 있지만 이런 심각한 기후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교육에서 기후우울에 토닥토닥, 생태불안, 기후불안, 기후우울에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헤어질 결심입니다. 무엇과 헤어져야 될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툰베리는 기후위기로 대멸종의 시대로 들었었는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기후위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이제 바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고 이게 좋은 삶이다라는 기후위기조차 상품화하는 놀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생태전환 교육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화와 전래동화에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인간 이기적인 교육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학적 팩트가 아님을 모든 사람들은 알아버렸고, 오른쪽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생명 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존재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학교에서 배운 세계관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생태 잔혹동화가 되어서 이제 동화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장롱에 시집 가실 때 할머니 장롱에 이해가 있었어요. 바로 박쥐입니다. 코로나의 원흉 박쥐는 코로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코로나 만병의 근원 드라큘라 무서운 박쥐처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 해법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 할머니는 장롱에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두꺼비와 함께 자연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구렁이, 지렁이, 두꺼비, 제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대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 현 시대의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향후 기후위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향후 기후위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세 분에게 질문이 들어와서 그중 몇 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동훈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초등교육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교육에서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그 성과 공유에 대한 간단한 토론 정도로 해서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다른 두 분 토론님께서는 아예 주제 발표 정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학교 교사 연수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공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공감이 있어야 교육과정도 생태전환 교육을 중심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2달에 한 번 정도는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런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연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도 제일 큰 고민이 이러한 생태 감수성에 기반한 공감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그런 점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 다 같이 이 생태 감수성에 관해서 같이 향상하고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훈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공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교실에서 이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윤민 아동에게 들어온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민 아동에게는 경험했던 실제로 받았던 기후위기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을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이라기보다는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피치에서 말씀드렸던 플로깅을 저희 학교 환경 동아리 시간에 직접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친구들랑 같이 양천공원을 다니면서 비닐봉지에다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저희 활동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또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박윤민 아동이 토론에서 실제 학교 환경 교육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었는데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교육이 플로깅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대수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토론 감사드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학교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학교 교육, 학교 교과서는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를 현명하게 개발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기후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말로는 더불어 살아간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착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태 감수성을 많이 키우는 교육들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태 감수성은 기본으로 하고 생태 감수성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태 감흥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기후위기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내 삶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게 급식소 잔반 줄이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니라 채식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또는 기후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것으로 자연과 함께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와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